서연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뭐였나요? 그 치료를 하기 전에 소독한다?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례로서 젠멜 바이스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과학적 방법론 적용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서연아? 제일 첫 번째가 젠멜 바이스 박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로 뭘 했었죠? 관측 자료를 어떻게 한다? 뭐더라? 네, 관측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그래서 젠멜 바이크스 박사가 관측 자료를 열심히 막 수집했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병동에서 사망률이 어떤가? 이거를 열심히 수집했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럴듯한 일반 원리를 도출해내는 게 두 번째 단계죠. 그쵸? 가설이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가설이에요. 그래서 젠멜 바이스 박사는 가설로 뭘 세웠어요? 아, 가설로 네. 네, 관측자를 열심히 분석해 보니까 의사가 치료하는 병동의 사망률이 높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제 세웠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의사들이 부검했던 시체에 묻어있던 게 그런 그렇죠. 네, 기억.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이점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손에 시체에서 무언가가 묻어올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나요? 젠멜 바이스 박사가. 씻어보자고 했어요. 그쵸? 손을 씻어보라고. 이게 이제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쵸? 실험을 해서 이제 결과값을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낮아졌어요. 사망률이. 자, 그러면 젠멜 바이스 박사의 가설은 이제 뭐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가설을 넘어서 진짜 이론이죠. 그쵸? 이론. 네, 이론이 되었. 네, 이론이 되는 거죠. 자, 이론이 되면 이제 끝인가요? 과학적 방법론에서? 자, 이론으로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하고 검증하는 가설을 거죠. 세우고 검증을 해요. 가설이 아니라 이론을 계속 검증하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젠멜 바이스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원칙이 폐지됐죠. 손 씻는 원칙이 폐지되니까 사망률이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죠. 그렇죠? 네. 네. 이건 뭐예요? 이론이 또 다시 검증을 해서 오히려 그 이론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그 이론이 계속해서 맞는 것으로 드러난다. 자, 그러면은 그 이론은 뭐가 돼요? 과학 법칙으로 자리 잡는다 그랬죠. 네. 그렇죠? 이게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젠멜 바이스 박사의 사례를 활용했던 거였죠. 그렇죠? 좀 기억나요? 흐릿하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맨날 재현이한테만 물어보다 보니까 서연이는 기억이 좀 약화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물어볼게요. 네. 자, 재현이 좀 기억나요? 네, 저는 그래도 네, 그런 그래요. 산모들이 원래 처음에는 네, 산파들 하는 곳에 가겠다고 하고 죽어도 의사들 하는 곳에 안 네, 가고. 맞아요. 그것까지 기억하는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74쪽이에요. 74쪽에 여기 그러자 이 병동에서의 사망률은 또다시 급격히 치솟은 거죠. 그쵸?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그쵸? 그리고 젠멜바이스 박사가 이제 억울해하면서 이제 그 말년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네, 맞아요. 그 다음 살펴볼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젠멜바이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치솟은 것 외에도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이 계속 모였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안토니 반 레베누크의 현미경이 의학 영역에서 아주 인기 있는 도구로 자리 잡게 되자 현미경이 출연을 해서 이미 이전에 출연했었죠. 그쵸? 네, 근데 그게 의학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로 자리를 잡고 그 배율도 어땠을까요? 배율도 점점 좋아졌겠죠. 그쵸? 네. 네. 배율도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세균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의사들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염되는 치명적인 세균과 병균을 이건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관측 자료의 수준으로 그냥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젠멜바이스 박사는 무언가가, 그쵸? 죽음의 씨앗이라고 표현했던 무언가가 세균과 병균이었다는 게 분명하게 그 실험을 통해서 여러 실험이죠. 그렇죠? 여러 실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입증이라고 해야 되나? 보여지게 되면서 젠멜바이스가 말했던 그 개념이죠. 그렇죠? 죽음의 씨앗이라고 했던 그 개념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론도 넘어서서 과학 법칙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조직에 감염되어 해악을 끼치는 병균을 보여주는 실험까지도 진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강했던 조직이에요. 근데 이 세균과 병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면서 그쵸? 예, 그 자기를 막 불려 나가면서 조직을 막 파괴해가고 염증 일으키고 예, 이런 것까지도 이제 현미경을 사용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해에 걸친 젠멜바이스와 다른 의사들의 실험을 통해서 젠멜바이스의 이론은 이제 뭐예요? 과학 이론을 넘어서 가설도 넘어섰고 이론도 넘어섰고 과학 법칙으로까지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사들이 그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손, 옷, 장비까지 그쵸? 완전히 살균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합니다. 그래서 의사들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손 씻죠. 손을 벅벅벅벅벅벅 씻죠. 그쵸? 네. 네, 씻는 것도 부족해서 여기에 뭐예요? 멸균된 장갑 끼우죠. 그쵸? 아, 네. 네, 멸균된 장갑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머리에서 혹시 뭐 세균 덩어리 떨어질까 봐 뭐예요? 모자를 그, 네, 모자 쓰죠. 그 아줌마들이 그 미용실에서 파마하는 것 같은. 그 여기다가 고무줄 좀 그죠? 네, 고무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쓰죠. 그쵸? 네. 그다음 수술복 어때요? 이렇게 녹색으로 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멸균된 옷 딱 입잖아요. 그쵸? 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의료계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젠멜바이스가 세웠던 가설이 계속 검증을 거치면서 뭐로까지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법칙. 과학 법칙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맨손으로 수술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욕 엄청 하다. 욕 정도가 아니라 그쵸?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될 각오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시체를 만든 뒤에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뭐예요? 유럽 한 19세기죠. 19세기 정도 될 때까지도 세균의 존재를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수술하다가 막 다 죽어나가고 이랬잖아요. 그쵸?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정확한 가르침이 민수기 19장에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가 민수기 19장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식들은 가장 현대적인 살균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학 박사이자 질병은 없다의 저자인 맥밀런 박사는 1960년에 뉴욕 주립 보건성은 손을 씻는 방법,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제시하는 성경의 방법과 거의 유사한 절차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960년대면 현대시대잖아요. 그쵸? 현대시대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에 있는 병균들을 이렇게 깨끗이 하세요라고 하는 그 씻는 절차들을 이제 의학적으로 그 설명하는 책자를 이제 배포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주요 개념과 원리들을 살펴보니까 신명기 19장이네요. 근데 여기는 민수기 19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명기 19장이네요. 그쵸? 네, 이거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신명기. 신명기가 맞을 것 같죠, 그쵸? 네. 예,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는 오타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개념들과 절차들을 잘 살펴보니까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차랑 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멸균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런 세균과 병균의 해악을 막는 정도로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히 효과가 있는 절차들인데 이게 그 뭐예요? 제사장들이 자기를 정결하는 하는 의식과 절차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세균과 병균을 효율적으로, 그쵸? 예, 그, 통제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왜 놀랄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뒤에 단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세균과 병균에 관하여 훤히 꿰뚫고 계신다. 왜냐하면 모두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세균과 병균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인데, 물론 그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존재와 목적으로 창조되진 않았겠죠. 그쵸? 네. 미생물의 세계가 병균을 많이 이제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원래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그 땅이 엉겅퀴를 내듯이, 그쵸?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쇠하여서 죽어가듯이 이 세균과 병균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을 일으키는, 그쵸? 그런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겠죠. 아시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그쵸?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만약 의사들이 과거 몇 세기 동안 그러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만 했더라면 무수한 생명을 죽음에서 구했을 것이다. 그쵸?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은 저 일병동에는 죽어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런 상황 같은 건 안 왔겠죠. 그쵸?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과학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밝혀내고 성경은 이미, 그쵸? 그러한 것들이 밝혀지기 2000년 이전에 그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락 재현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과학적 반복론은 어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어떤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한 계통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만약 어떤 이론이 과학적 반복론을 통하여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의 법칙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심지어 아직 법칙으로 자리 잡을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어떤 과학 이론도 여전히 꽤 있어야 한다.
꽤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결론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단 하나의 반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과학 법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며 과학사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네,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법칙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네, 그러면은 웬만한 그 부분들은 그쵸? 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뭐 약도 만들고 막 기계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법칙이 네,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점을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반증 하나만 가지고도 과학 법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를 이렇게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과학적 방법론에서 나오죠. 그래서 과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아까 얘기했었죠. 첫 번째 결과 뭐예요? 열심히 자료를 그쵸? 수집하고 축적을 하는 겁니다. 관찰 결과를 쭉 그 쌓아 놓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쌓아 놓기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재현아? 그 관찰 결과로부터 뭘 해야 돼요? 가설, 그쵸? 나름대로 그 관찰 결과가 쌓여졌을 때 어떤 특징들과 특성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게 뭐예요? 왜 그런 특징들이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쵸? 가설을 세우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지만 세웠지만 이게 꼭 맞을 거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나름대로 계속 검증해 나가는 작업이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쵸?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쵸? 3-2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3-2번 단계로 갑니다. 자, 그럼 뭐예요? 가설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그쵸? 아니면 어때요? 조금 수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런데 그 뒷받침하는 자료가 애초에 적으면 적었을수록 가설은 어떻게 돼?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뒷받침하는 자료가 적어요. 그럼 폐기될까요? 수정될까요? 폐기요.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쵸? 자, 그럼 폐기되면 다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쵸? 2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쵸? 이해돼요? 아, 예, 다시 관찰 결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수정합니다. 수정에도 다른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수정에도 새로운 가설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다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으로 갔으면은 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진행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요? 주어진 자료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런 가설을 세울 때까지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럭저럭 이제 설명이 됩니다. 주어진 자료들은 그럭저럭 다 설명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가설이 이론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물론 여기서 그럭저럭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실험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현 기술 수준상 물리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영역들은 있을 수 있죠. 그쵸? 자, 물리적으로 실험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나중에 기술이 발전했을 때 이걸 검증해 봐라. 그냥 그 수준으로 해서 이론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런 애는 어때요? 이제
법칙으로 격상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론이 될 거예요. 그쵸? 이게 대표적인 게 오늘날의 상대성 이론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서 이게 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쵸? 계속 검증을 합니다. 자, 근데 가설에서도 그 반증이 나올 수 있지만 이론 단계에서도 반증이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서 여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여기로 다시 왔으니까 애초에 이론 자체를 뭐 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론 자체를 좀 수정 이론을 내놔서, 그쵸? 다시 검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론 자체를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준에까지도 이루었는데, 완전히 폐기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우리 저번에 플로지스톤에 대한 그 얘기했었죠. 그쵸? 불타는 거. 그래서 그 당대에는 사실 이론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개념이었는데 나중에 라부아지에가 연소의 개념을 다시 쓰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폐기돼 버렸죠. 그쵸? 예, 그래서 이론의 수준에 올라왔다고 해서 안심할 거는 아닙니다. 예, 안심할 거는 아니에요. 그게 수정되는 케이스들이 더 많겠지만 이렇게 플로지스톤처럼 완전 폐기되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자, 그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 자료를 수집해 가면서 그것이 맞는다는 것이 계속 입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법칙의 수준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젠멜 바이스 이론이 법칙 수준으로 올라왔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거 그다음에 뉴턴의 운동 3법칙 이런 것들이 법칙의 수준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법칙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여기서 뭔가 반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법칙의 수준에까지 올라간 거는 플로지스톤처럼 완전히 폐기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쵸? 네,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76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 랜턴, 프레쉬죠. 그쵸? 프레쉬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누가 좀 도와줘야 된대요. 왜냐면요. 이걸 일부러 지금 고장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장 내면은 왜 고장 났는지를 알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도착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 플래시를 고장을 좀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플래시에 들어가는 그 전구 있잖아요. 그쵸? 전구를 일부러 반대로 돌려가지고 좀 느슨하게 해놓으면은 작동이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고장 원인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예, 그거는 근데 어쨌든 비밀로 해놓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자, 이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여기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걸 약간 좀 풀어놨는데 예, 이 아이가 그냥 아 이게 왜 안 들어와 하면서 막 흔들어 본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접속이 잘 돼가지고 불이 딱 들어와요. 그쵸? 예, 그렇게 되면은 이 그 실험을 하는 과제를 주는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친구가 됐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 그렇죠? 뭐가 안 되니까 그 막아놓은 앞에 단계부터 열어가지고 그쵸? 혹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접속 불량이죠. 그쵸? 어딘가에서 단선이 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단선 나는 데를 찾아보면 어때요? 전구 부분이 풀려 있었네? 네, 맞아. 그러면 이걸 돌려서 끼우는 거죠. 그러면 단선이 없어지니까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쵸? 예, 그 실험 자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검증을 받으라는 거죠.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어딘가에서 선이 끊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마개를 열고, 그리고 그 건전지 있는 부분 잘 끼워져 있나도 확인해 보고, 근데 건전지는 아니었어요. 잘 있었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 전구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헐거워 보여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은 이게 접속이 잘 돼서 될 것 같아서 해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딱 맞았고, 그러면은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전원 스위치를 눌렀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단선에 의한 고장이었다는 걸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부모님한테 가서, 이거 뭐야. 나 모르겠어. 근데, 에이,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불이 안 들어와서 한 대 때렸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막 흔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정신을 차리고 불이 딱 들어왔어요. 아빠 잘했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네가 맞아야 돼.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유를 도출하고 규명해 보는 실험을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우리 서연이가 읽어봅시다. 77쪽이에요. 77쪽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아마 왜 랜턴이 작동을 멈추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또한 과학적 방법론에 관해서도 배워야 한다. 단순히 랜턴만을 고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그렇게 한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쉽고 유용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에서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장난 물건을 분해했는데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에 그냥 다시 조립했더니 갑자기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적이 있었는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일어났다. 네, 그래요. 이런 경험 있었나요, 여러분들? 네. 선생님은 오히려 이거 반대로 일어난 게 더 많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해서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그쵸? 풀어보고 다시 끼웠는데, 이제는 멀쩡히 되던 게 갑자기 더 안 되지. 선생님은 그런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네, 이상하다. 그냥 풀렀다가 그냥 다시 한 건데 왜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뭐 플래시만 안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풀렀다가 했는데 이번에는 플래시 말고도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런 경우가 선생님은 더 많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유를 그쵸 알지 못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흔히 어떤 물건을 간단히 분해하는 것으로도 다시 작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각 부품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실험에서 내가 단지 랜턴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고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한번 생각해 보라. 이번 실험에서 여러분은 랜턴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랜턴을 분해했다가 조립했더니 다시 작동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그냥 그걸 살짝 풀어놓은 거죠. 그쵸? 살짝 풀어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전체를 분해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구를 얘가 빼겠죠. 그쵸? 돌려서 아예 빼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그 조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락 현상이 해결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문제는 해결했지만 원인은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의료랑 다름이 없지.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파악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문제 자체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랜턴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진짜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다. 근데 선생님은 우연히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연히 다른 문제를 더한 거죠. 그치? 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네, 자기 가설을 확인해주는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는지를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절대로 알 수 없으면 이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쵸? 자, 이제 그 실험이 다소 따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면, 그쵸? 그 가설을 찾아서, 그쵸?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라. 원인을 제거하는 건 뭐예요? 실험이잖아요. 그쵸? 실제 실험에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작동하게 된다. 여러분이 했던 것과 같이 실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라. 그러나 과학은 이보다 훨씬 더 정확해야 한다. 왜 랜턴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 네, 실험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이 원인이 정말로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도록 실험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실험이 진행되는데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이 되도록 실험이 진행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점은 해결됐지만 여전히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실험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과학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이다. 어떤 과학 실험에서 여러분은 관찰 결과에 관한 모든 가능한 설명을 매우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단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스로 푸는 문제 풀면서 요거 복습을 해보고요. 여기 나오는 이 표 있죠, 표. 그림으로 표시한 과학적 방법론 있잖아요. 요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세요. 요거, 예,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아, 요거 찍어 주세요. 요거 여러분들 책에 있잖아요. 예. 굳이 찍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책에 75쪽에 나오니까 요거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